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또 10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장을 키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니어그램 잘 아시죠? 애니어그램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게 이제 히라보에서 숫자 9를 뜻하는 애니어와 점, 선, 도형을 뜻하는 그램의 합성어로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성격 유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 그래서 사람의 심리 상태, 성격을 나누어 보는 이게 애니어그램 이렇게 얘기해요. 윤택 씨라는 분이 나는 내 성격이 좋다라는 책에서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을 3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머리, 가슴, 배. 장형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형이라고 하는 분들은 전략과 준비의 지장 스타일이다.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 잠을 자야 피로가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가슴형은 인화와 믿음의 덕장 스타일, 이전 감성적인 것이고 낭만파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수다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충한다고 그래요.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가슴형.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공감을 얻고 싶어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 감성적인.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받기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잘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가슴형이에요. 또 하나는 장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전과 용기의 용장 스타일이다. 행동파.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또 기분파. 잘 뭐 이렇게 기분 좋으면 뭐 이렇게 잘 쓰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배와 통제 욕구가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냐면 음식 섭취로 얻는다. 장형이니까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에요? 가슴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배 장형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장형인 것 같더라고요. 일을 힘들게 해도 누가 밥 사주면 배부르면 피로가 다 풀려. 다 이해돼. 저 사람이 막 힘들게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한 거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것이 다 이해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만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장형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부르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시켰는가 왜 시켰는가 이런 거 따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장형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배부르면은 기분 좋아지고 배고프면 짜증내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주로 어려운 회의 또 이렇게 머리 쓰는 회의 이런 것들은 밥을 먹고 하자고 그런대요. 밥을 먹기 전에 회의를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리하게 짚고 막 따지고 이렇게. 근데 밥을 먹고 하는 회의는 괜찮아요.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게 이제 장형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장형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새들이 보통 한 70% 정도만 먹는다 그래요. 완전히 배부르게 안 먹고. 그래야 위험했을 때 빨리 날아갈 수도 있고 하늘을 날아갈 때 배가 무거우면 잘 못 날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채우고 다 채우지 않는. 그런데 우리 포유류는 배불리 먹어요. 더욱이 사람은 배불리 먹고 더 먹으면서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또 다음 먹을 걸 걱정하면서 냉장고를 사가지고 거기다 다 쟁여놔요. 그러면 사람은 대부분 장형이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장을 키우고 배가 부르면 기분 좋은 이런 장형으로 살 건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장, 위장이 아니고 법장. 법이라고 하면 법 공부를 하고 또 진리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거를 이제 법장이라 그래요. 그 법장으로 살 건가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머리형, 가슴형, 복형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누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와 가슴으로 또 그것을 품어주는 정도, 그리고 이 배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다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해해주는 것이 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덮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실수를 자기가 같이 해가지고 그 일을 잘 해결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각각의 주머니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머리형이 사람은 이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주머니가 크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죠. 또 가슴이 또 주머니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이 장형이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각각 다 자기가 익히고 배우고 또 공부해온 과정에 따라서 또 훈련된 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본질에 따라서 조금씩 주머니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무엇을 담을 것이냐, 또 얼마나 담을 것이냐, 또 그리고 욕심으로 담을 것이냐 아니면 좋은 서원으로 담을 것이냐. 어떤 이제 공부하는 스님이 마문선사라는 유명한 선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문선자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시자가 차를 끓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차나 마시면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차를 따라줬는데 차가 넘치게 따라주죠. 그러니까 아이 스님, 차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게 질문을 하는데 이미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어. 이게 차가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고 흘려버리는 것처럼 이미 당신이 생각, 머릿속에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런 것들이 이미 채워져 갖고 있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를 하고 도움을 받으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생각을 다 비워야 한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자기의 내장만 배불리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정말 이해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면서 자기의 법장을 키울 건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장만 키우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다가 뭘 추가로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고 충고를 해줘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법장을 키운 사람은 늘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를 발견해서 그 은혜와 감사를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볼 수도 있고, 이걸 우리는 법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종경 불지품 14장에 중생들은 그릇이 적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다.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자기가 담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불보살들은 그릇이 국한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한 바가 없다.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그릇을 크게 키워놓은 사람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 그 법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이 작으면 복전을 보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복을 짓고 싶어도 그게 복전인지 아닌지를 못 보면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이 복전인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전이 복이 없으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그걸 다 담지 못해. 이 중성이 그릇이 적어서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나홍대사가 자기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어렵게 살아. 그러니까 스님이 생각할 때 당시에는 이제 그 고려의 유명한 스님이고 다 인정해주는 스님이에요. 근데 자기 누님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우리 누님이 어렵게 사니까 조금 어떻게든지 복을 짓게 해주고 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누님한테 내가 제석천왕을 한번 모셔서 누님 집에 초대해서 모시고 갈 테니까 맛있게 정말 좋게 공양을 해라. 그러면 그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 누님이 그럼 제석천왕을 모시고 온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살림에도 음식을 잘 장만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 날짜가 돼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 나홍 스님이 거렁뱅이 2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이 누님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제석천왕을 모시고 와서 공양을 한다더니 어디서 이렇게 거렁뱅이를 2를 데려와고 나한테 없는 살림에 음식을 장만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저 사람들 먹인다고 했으면 내가 애초에 음식을 준비를 안 하지. 그리고 그 스님한테 막 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먹고 그냥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얘기해요. 정말 자기 복은 어쩔 수가 없다. 제석천왕을 불러서 하도 어렵게 사니까 그래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어렵게 제석천왕을 모시고 왔는데 저렇게 자기 복을 차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그게 진실이에요? 자기가 보는 눈, 자기가 아는 눈, 자기가 이해하는 눈으로만 보면 그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양을 했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갖춘 것이 뭐냐 이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직장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왜 실수를 했냐 그 실수만 따지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미끄러져서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이해해주고 그게 잘못된 것이면 덮어주기도 하고 혹 그 사람이 혼자 해결하지 못할 일 같으면 자기가 또 도와줘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 그 일이 잘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시키면 잘 듣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하지 맨 틀린 것만 지적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마음으로 이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정말 자기의 눈이 커지고 이해가 생기고 정말 모든 복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인다. 보살의 눈에는 보살만 보이고 원망생활하는 사람은 원망만 보이고 감사생활하는 사람은 감사만 보인다. 어떤 교우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 맨 딴짓하는 사람만 보였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설교를 안 들으니까 내가 준비한 것도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참 우울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할 때 내가 왜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만 쳐다보고 얘기했냐. 내가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듣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한데 왜 안 듣는 사람만 보고 얘기하면서 왜 다 안 듣고만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그것이 은혜로 행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그릇을 키우는 거고 자기의 법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커지면 이해하는 정도가 넓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여유 있고
그리고 은혜롭게 감사롭게 볼 수가 있는데 꼭 작은 자기의 눈으로 이 소갈딱지만 그 눈으로 그걸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 속에 은혜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복 지을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을 잘 짓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녀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복을 짓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복을 짓는구나. 내가 보고 배울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하기만 해도 내가 복을 지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왜 나한테 복 지을 기회가 오지 않는가 하고 자기 삶을 한탄하고 원망만 하고 살면 복 지을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복 지을 기회를 발견 못하고 복을 못 짓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하는지 그거를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뭘 봐야 하냐. 또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작은 것을 그릇으로 그것만 바라볼 건지 내 그릇을 정말 키워서 정말 법장을 키워서 그런 눈으로 바라볼 건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화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 생각나는 게 있어요. 깨가 100바퀴를 도는 게 중요하냐? 호박이 한 바퀴를 도는 게 중요하냐? 이게 깨는 이만한 깨예요. 이제 100바퀴 굴러봐야 얼마 못 가. 근데 호박은 한 바퀴를 굴르면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맞다. 그리고 내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옳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다른 걸 모두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 100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하고 이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듣질 않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책도 보고 한다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령이 있고 그 큰 그릇을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유 있게 돌지만 한 바퀴를 돌면 벌써 저만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릇으로 작은 눈으로 작은 자기의 심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넓은 마음 또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갈 건지 자기가 어느 정도 복주머니를 가지고 있는지 덕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위장을 키우는 사람이냐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이 조그만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법으로 옳은 일로 자기 마음을 넓히는 생활로 법장을 키우는 넓은 사람, 북이 큰 사람, 불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것을 대조해 보면서 자기의 그릇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믿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으로 그것을 품어주고 또 용서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마음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해. 그래서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살며시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좀 키워서 살다 보면 머리로나 가슴으로나 이 장형으로나 모든 그릇이 다 커져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위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법장을 키우는 삶이 돼서 그 사람을 볼 때 참 머리도 이해심이 많고 가슴도 따뜻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그 사람의 실천으로도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오늘 법장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